여러분, 지금 유럽 전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심지어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80조 원 규모의 유럽 방산 시장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선진국들로부터 기술 하나 배우기 위해 애원하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각국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손을 내미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저력이 전 세계에 증명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뽕레이더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대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던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자국의 군사력을 점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기고를 열어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장비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디펜스 뉴스라는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는 나토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즉시 투입 가능한 포병 전력이 40%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빠르게 무기를 구매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독일의 정밀한 기술력과 미국의 강력한 화력을 신뢰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무기는 성능은 훌륭하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포신 하나를 만드는 데만 무려 3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8개월 만에 대량의 포신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품질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방산구매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의 납기 신뢰도는 무려 97.2%에 달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81%, 미국의 86%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습니다. 품질 만족도 역시 93.8%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나토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증가가 처음으로 증명된 곳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안보 위협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 거의 모든 지상 무기를 빠르게 교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무기를 검토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고 납품 기간도 길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달랐습니다. 성능은 독일제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던 일정을 실제로 지킨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무기 계약에서 수없이 배신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2년 후 납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5년, 7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무기를 인도했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기를 총 17조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이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추가 계약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계약의 무기들이 실전 배치된 후 폴란드군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공식 진입했으며 그 중심에 폴란드 계약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는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이웃나라로 똑같이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5년 9월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산 K9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공개한 평가 자료를 보면 K9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제품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탄약 자동화율과 정비 소요 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800km마다 한 번씩 정비하면 되지만 프랑스 제품은 400km마다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정비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20년간 운용 비용을 계산했을 때 K9은 약 70억 원이었지만 독일 제품은 140억 원이 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300대 이상의 흑표 전차 추가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스페인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을 사용해왔는데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유지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천무는 239mm 유도탄으로 80km 이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203mm 비유도탄도 발사 가능한 다목적 무기였습니다. 즉 하나의 발사대로 정밀 타격과 포병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천무의 유럽형 개량 버전을 검토 중이며 한화는 스페인 나바라 지역에 유럽 전용 생산 라인 설립까지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땅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어떤 무기든 작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중에 무기가 얼어붙어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유압 시스템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포신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탄약 장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실제 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치는 환경에서 K9은 단 2분 30초 만에 10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같은 조건에서 6분이 걸렸습니다. 발사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는 이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역시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강력한 방어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핀란드군은 K9 자주포의 기동성에 주목했습니다. 눈이 쌓인 산악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시스템과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가 큰 장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스웨덴은 자국에서 개발한 아처 자주포를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퀴로 움직이는 차륜형 자주포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 전장에서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결국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K9이 최우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현재 40문 이상의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처음부터 방산 강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기술 독립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엔진 부품 하나를 수입하는데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결국 개발에 실패하고 자신들에게 손을 벌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 같은 방산 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는 최첨단 기술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은 한국 방산 산업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기술을 이전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기술 이전을 간절히 원했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 이전을 제공하는 나라로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현지 생산라인 설립, 기술 인력, 교육, 부품 공장 건설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군사 구매 담당자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95억 달러, 한화로 약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의 수출액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2025년 목표치는 250억 달러로 설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들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래 전망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연간 400억 달러, 누적 300조 원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2022년 이후 수출액이 14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국산화율이 95% 이상이고 FA50 경공격기는 70% 이상입니다. 이는 외국 부품의 제재나 수출 제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구매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보보험이 됩니다. 둘째,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점입니다. K2 전차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K9의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는 사수 없이도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면 구현한 나라가 없는 첨단 기술입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독일 제품 대비 절반 가격이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합니다.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총 운용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넷째, 납기를 철저히 지킨다는 신뢰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무기를 인도했고, 이는 국가 신뢰도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추진 중인 방산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약 80조 원, 56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출 기회입니다. 대통령실이 비서실장을 특사 자격으로 유럽에 급파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 국가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품 공급국에 머무르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방산 협력입니다. 과거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금융 지원, 정비 생태계 구축까지 포함된 완전한 산업 동맹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폴란드에 잠수함을 공급하면서 그곳에 AIP 시스템 부품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생산 라인을 폴란드 글리비체의 부마르 공장에 공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루마니아와 공동 탄약 생산 공장 건설을 협의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유럽의 산업 지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디펜스라는 새로운 축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부품, 조립, 완제품까지 전 주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나토 기준인 스타나그 규격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양산하는 유일한 비서방 국가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유럽의 최대 약점은 돈이 아니라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산 라인이 막혀 있고 독일은 환경 규제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바로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유럽은 현실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가슴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방산 분야에서는 세계 4위의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 과학자들, 공장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세계 시장을 개척한 영업 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선진국들에게 무시당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애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했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었으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무기를 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성취입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세계적인 언론들이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한국 없이는 유럽의 재무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저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력,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연간 4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선박 시장을 장악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